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가지고 이게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토막으로 다시 뭐냐면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엄청난 뭐냐면은, 슬픔에 빠지게 되며, 지난 과거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억울할 수가 있죠. 억울한 거를 넘어서 뭐냐면은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원망을 넘어서 괘씸할 수도 있죠. 이때 바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자, 그 우울증이 온 내용들을 곰곰이 이어보면 이거는 공황장애하고 달라요. 공황장애는 뭐냐면은 나의 욕구와 욕망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거지만, 우울증은 자기의 생각에 끊임없는 반복적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그 생각을 포기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포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스트레스성 짜증성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 두 종류가 있고, 우울증에는 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노이로제성 스트레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억연산 판단의 연속적 반복적 행위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는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수없는 번의 반복 행위와 자포자기한 상태에 일어나는 전인적인 이성의학, 즉 이성의 마음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의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는 인체의 생리적 현상을 바로 이해시키는 데 있고, 여자에게 오는 대표적인 뭐냐면 정신병이요 마음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골장의학의 우울증을 정의한 아주 뭐냐면은 명료한 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우울증에 대한 우리 좀 현대의학적 그 관점은 어떤 것인지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기존의 현대의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우울증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증상, 그 다음에 진단, 치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빠른 속도로. 기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있고,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있고, 짜증스럽거나 불쾌한 기분 등이 있다. 당연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것이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는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보세요.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은 우울증이 왜 생기는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의 정신의학의 학문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생화학적 요인으로서,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으로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생화학적 요인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그 다음에 가바, GABA 등과 호르몬, 갑상선, 성장 호르몬,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 이상의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거 말이 복잡하죠. 어쨌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인 요인. 일란성 상둥이의 경우도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에 그 확률 50% 정도 된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 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유전자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은 이거 서나마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 자, 세 번째,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만으로는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상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환경적 요인도 아니지만 정상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 준다고 영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현대 양의학이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었으니까 정상이 있겠죠. 정상적인 우울증과 달리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제 병적 유형 쪽의 특징을 한번 보자. 이건 치료가 필요한 이제 우울증의 특징을 이제 보면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오래 간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참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욕과 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고통이 심하다. 그렇죠. 주관적 고통이 심하다.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사고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요거는 요 테마만 가지고도 요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참조해 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단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요 우울증의 진단은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통해 병력을 청취하여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에 진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통해 다른 정신질환의 공존 여부와 진행 등 필요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고,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한 2차적 우울증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학적 검사 및 뇌영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지금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이제 9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주 이상의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또는 흥미가 감소하고, 세 번째, 식욕 감소 증가, 체중 감소 증가, 한 달에 한 5% 정도 이렇게 그 체중 감소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증가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운동 지연 또는 정신운동 초조, 예, 뭐 불안 초조 지연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일곱 번째,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예, 여덟 번째, 집중력 저하, 우유부담. 아홉 번째, 반복적인 자살 생각. 예, 위에서 언급하는 이제 증상 중에서 한 5개 이상 라든지 그 다음에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또 흥미의 감소 중에서 하나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것을 심각한 그 우울증의 증상으로 봐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매우 그 정제되어 있지 않는 그 의학의 표현이고요. 다만 이제 정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9개라든지 아까 뭐냐면은 6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조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물 치료하고 정신 치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뭐냐면은 황우울증은 대부분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면 약물 투여 2-3주 후에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대개 4-6주 정도 지나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약물을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3분의 2 환자가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6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계속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약물을 장기간 사용해도 신체 특별한 위험성은 없으며 중독성은 거의 없다. 예, 어쨌든 약물 치료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요법, 우울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재의 증상을 조절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개입되는 것도 치료다. 자, 이런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정기경련요법, 이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이것이 다른 치료에 비해 효과가 아주 빨라서 수일 내지 1, 2주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합병증에 발생한 확률도 적습니다.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신체 세약이 심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항우울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복적 경두계 자기 자극 법이 있는데 자기장은 자기 전기장을 유발시켜 사람의 두피 위에 자극할 때 대뇌 신경세포를 흥분시킨다. 다양한 정신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울증은 이성 마음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연속적 반복적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그 기대감에 대한 포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기대감에서 포기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과 원인은 설명이 되었다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골장의학에서 우울증은 바로 어머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의 포기가 되었을 때까지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복원시켜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만족한 보답을 해주고 그 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냐면은 잘못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것을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이 우울증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골장의학에서 앞에서 오늘 지금 그 우울증을 설명했고요. 앞전에 고황장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의학의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골장 체질 도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